자, 199쪽. 자, 199쪽에 9번 건축허가의 제한. 요것도 아까 사전결정처럼 표를 이해하셔야 돼요. 표를. 표로 설명할 테니까 설명 듣고 그건 읽어보시도록 하세요. 자, 그 제목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죠. 착공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허가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뭐 또 착공까지도 제한하죠. 자, 이때 허가권자 그러면 허가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항상 우리가 요 특별시장 그럴 때는 누구 포함? 2명 포함 특자 붙은 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때 제한권자. 제한권자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요 사람들이 제한해. 이때 잘 보세요. 국토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모두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시도지사는 이 사람만을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런데 시험에서 시도지사는 허가권자 제한 그러면 틀려. 자기가 자기를 제한할 수는 없지. 이해가 됐나요? 근데 국토부 장관은 다 자기 하급이죠. 그러니까 지문 나올 때 국토부 장관은 허가권자 허가 제한. 자, 시도지사는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제한. 이렇게 지문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책으로 읽어갖고는 그 무슨 뜻인지를 몰라. 이 말을 구분하고. 자, 그 다음 시도지사는 제한할 때는 항상 국토부 장관에게 뭐하라? 보고하라. 이렇게 놨어. 제한했을 때 보고하라. 자, 보고가 들어가면 국토부 장관은 그게 너무 지나치다 또는 과하다 이렇게 말하지. 그럴 때는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에서 시도지사 지문 나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제한하고 제한했으면 누구한테 보고? 국장에게 보고. 그럼 보고받은 국장은 뭐 할 수도 있다? 해제하라고 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문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때 국토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제한할 수도 있고 요청을 받아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 요청할 사람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원래대로라면 누구도 요청? 시도를 요청하지. 근데 자기가 제한할 권한이 있잖아. 그러니까 요청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그동안에 배울 때 이렇게 배웠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이런 말 기억나나요? 요거를 이 법에서는 누구라고 했냐면 아예 이름으로 주무장관. 원래 관계 중앙자가 들어가면 뭐를 말해? 장관이죠. 그런데 여기는 아예 편하게 주무장관. 그럼 이제 주무라는 말하고 관계된다는 말하고 같은 뜻이죠. 자, 군사에 관계됐다. 군사를 주 업무로 한다. 그 같은 말이지. 그럼 국방 그러면 누구? 국방부 장관. 경제 그러면 기획재정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교육 그러면 교육부 장관. 그런데 교육감이 그래 틀렸지. 기출문제. 기출문제면 교육감이 그럼 장관 아니야. 그래서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 문제 풀어져. 그래서 주무장관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주무장관은 누구한테? 국장한테 요청을 해. 그러니까 사유가 생기면 누구한테 요청? 국장한테 요청. 그럼 국장이 대신 제한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시도지사는 직접 있고 요청은 없고. 요게 차이점이야. 요청은 없어. 그러면 직접 할 수 있는 사유가 뭐예요? 이렇게 나오면 항상 국토부 장관은 국가를 대신하잖아. 그래서 사유가 국토관리상 이렇게 나와. 여기서 직접은 지자체죠. 지자체. 그러니까 단어가 지역 또는 도시. 지역이나 도시계획상 필요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제한하는 과정. 얼마 동안 제한하냐? 2년 이내 제한할 수 있다. 다시 2년이란 기간을 1회 한해서 1년을 뭐한다?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혹시 여러분들 연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횟수는 무조건 1회야. 공법에서 2회 이런 건 없어. 무조건 다 1회야. 근데 여러분 시험에 보면 2회 이런 말 많이 나오지. 이런 거 하나만 갖고도 문제 풀 수 있어. 연장은 무조건 몇 수? 1회. 대신에 요거는 달라져.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어. 3년짜리도 없어. 또 1년, 2년밖에 없어. 1년, 2년. 자, 이렇게 해서 제안하고, 제안했으면 여기에다가 통보해야 돼. 내가 이러이런 사유로 제안하겠다. 통보. 통보를 받으면 요 허가권자들이 대신 뭐 한다? 공고하라. 이렇게 놨어. 왜 이걸 내가 써드리냐면 보세요. 여러분 책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절차는 거기 있을 거니까. 제안 절차 있나요? 다음 장에? 있어요? 자, 보세요. 원래 제안 절차는 일단 뭐 거쳐? 심의 거쳐 제안하죠. 또 이것과 같은 게 무슨 절차죠? 공법상의 지정 절차하고 제안 절차는 똑같아. 여러분 특히 제안보다 지정 절차는 엄청 많이 나오죠. 지정 그럼 뭐 거쳐? 심의 거쳐 지정. 그래서 원래는 제안을 하거나 지정하면 뒤에 뭐 아니면 뭐 해야 돼? 고시 아니면 공고를 하죠. 그런데 여기는 요걸 안 한다. 이게 주의사항이야. 요걸 시험에서 한다 해서 틀렸어. 어디서 했어? 허가권자가 대신했잖아. 허가권자가. 여긴 제안한 사람이 고시 공고한 게 아니라 누가 이걸 시험에 내니까 못 맞추는 거야. 원래 절차는 제안하거나 지정할 때는 뭐 해야 돼? 고시하거나 공고해야 돼. 근데 여기에 제안은 뭐를 하지 않는다? 공고하지 않았다. 그럼 어디냐? 통보하고 통보받은 누가? 허가권자가 스스로 공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것까지를 다 내기 때문에 이 절차로 구분 안 하면 문제를 못 푸시는 거야. 그 다음에 심의 앞에 의견 청취가 있는데 의견 청취는 꼭 있는 건 아니다. 이거 배웠죠? 임의적이다. 내가 여러분 요 절차 몇 번이나 적었지 이거? 그 100번은 되겠다. 100번은. 이것이야 돼 이런 거는. 왜냐 여러분들 맨날 가면 지정 절차, 제한 절차 이거 못 알아들으면 못 푸는 거야 문제 자체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될 수 있으면 절차라는 개념 나오면 이건 외우셔야 돼. 절차는. 그럼 문제가 아주 편해져. 근데 여러분 읽다가 입안 못 알아듣잖아. 그럼 못 알아들으니까 읽어도 지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과정은 딱 절차가 있어. 지정 절차, 제한 절차 이런 거. 그리고 꼭 묻는 게 뭘 물어봐. 의견 청취 절차 이거 묻죠? 이게 기본이야. 공법 시간에는. 그 협의 그러면 누구 나와? 관계행위 이게 똑같은 말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말들만 외워지면 반은 맞죠. 반은. 용어만 알면. 그래서 나중에 이거 의견 청취 절차는 내가 이제 시간 돼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지정하고 제안 문제는 항상 뭐다? 심의 거쳐 제안, 심의 거쳐 지정 이렇게 외우시면 돼. 원래는 지정이나 제안했으면 뭐 한다? 고시하거나 공고한다. 근데 뭐만큼은 건축어가는 그게 없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원래 이제 의견 청취는 여기에 하급인데 요건 이제 사적인 경우니까 허가받는 사적의 경우니까 누구로? 주민 의견 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시험에서 기출문제 보면 22문제가 있어. 32회 동안 22번이 나왔어 이게. 엄청난 거지. 근데 내용은 똑같은 거지. 지문만 살짝 바꾸는 거니까. 요거 딱 알고 가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야. 요거 정리하시고 책으로 꼭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보면 10번 용도 변경. 일반 용도 변경의 허가 신고.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허가권자에다 동그라미 거기 빠져있네. 굵은 글씨가 빠져있어. 원래 허가권자가 굵은 글씨로 나와야 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놨어. 그럼 내가 지금 여기다 문제 낼 테니까 보세요. 땡땡시, 땡땡시 21층짜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그냥 아예 특광으로 할까요? 내가 특광시에서
21층짜리 건축물의 용도 변경하려고 한다. 특광시장 허가 받아야 한다. 맞나요? 응? 맞았어? 틀렸어. 아까 특광시장 허가는 뭐 할 때만이야? 21층짜리 건축물 뭐 할 때? 요거 할 때만이지. 아까 이걸 모르니까 안 되는 거야. 아까 특광시장은 다른 거 없어. 무슨 행위 할 때만, 건축행위 할 때만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까 책에 굵은 것이 나온 게 그게 포인트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부를 안 하면 용도병 이거 주면 다 틀리고 나와. 여러분 기출문제 봐봐. 이거 맨날 했잖아. 이거 딱 나왔지. 어우, 이거 쉬워. 아주 쉬운 문제 내줬어, 이거. 20일. 그 하나 외웠는데 딱 나왔네. 그러고 와서 쓰면 바로 틀리고 나와. 항상 특별시 광역시의 특별광역시나 허가권은 뭐에 대해서? 건축일 때지, 건축일 때. 용도변경 아니고. 그 용도변경은 그대로 누구야? 일반 허가권자? 허가권자니까 여기서는 구청장이 돼야 되겠지, 구청장. 이해하셨나? 요런 거. 그러니까 거기 허가권자 그 말은 특별광역시장이 아니야.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해. 왜냐? 건축이란 용어가 나올 때만 특광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허가대상은 상위군 변경이지. 신고대상은 하위군 변경이야. 그럼 상위가 뭐고 하위가 뭐예요? 그러면 그 표에 보니까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몇 개가 있어? 29개죠. 그걸 허가신고 구분하기 위해서 9개 시설군으로 분류를 했어. 9개 시설군으로. 그래서 9개 시설군 왼쪽에다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1번부터 9번 옆에다. 그럼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걸 뭐라 그래? 하위군이지. 요때는 뭐 하고? 신고하고. 뭐 밑에서 위로 가는 게 상위군이지. 요때는 뭐 받고? 허가 받고 요 뜻이야. 그래서 용도 변경은 그 첫 글자를 굵은 걸 세놓은 걸 외우시라고 그랬지. 용도 변경 시험 문제를 내가 풀려면 일단 그 순서 9개를 외워야 돼. 자, 산, 전, 문, 영교, 근, 주, 구. 이건 첫 글자만 있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해볼게요. 잘 보세요. 전기를 교육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신고해야지.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을 자 산업 등으로 그러면 허가 받겠죠? 그러니까 순서만 외우면 맞출 수 있는 거야. 이 시험 문제가. 그리고 29개는 외울 수가 없죠. 우리가. 29개를 갖고 출제하면 못 맞춰. 그때는 그냥 틀리면 돼. 그건 어차피 누구나 또 틀리게 돼 있어. 이 표 들고 가기 전에는. 대신에 29개 맞추는 방법이 2개가 있어. 맨 위에 거하고 맨 아래 거는 맞출 수 있지. 자, 자동차가 앞에 나왔어. 그리고 뭘로 변경 이렇게 나와. 그럼 무슨 상이야? 신고. 동식물을 뭘로 이렇게 나오면? 그렇지. 그럼 반대도 나올 수 있겠지. 무슨 시설을 자동차로 그럼 뭐야? 전부 허가지, 허가. 뭐를 동식물로 그러면 전부 신고지. 이런 거는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출제위원들도 29개로 내는 경우는 많지 않아. 그건 어차피 틀려라고 주는 거고 맞춰라고 줄 때는 상위, 하위군 묻거나 아니면 동식물, 자동차 이런 걸 줘. 그럼 맞출 수 있거든. 알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2번. 그럼 동일시설군끼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기 동일시설군을 여러분이 아는 거 8번 해봐. 주거업무시설군에는 뭐가 들어있어? 단독, 공동, 업무, 교정, 군사죠? 그럼 그 4개끼리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이야. 그때는 허가 신고 안 하고 굵은 글씨 읽을게요. 원칙.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만 하면 돼. 다시 동일시설군은 허가 받아. 그러면 틀려. 동일시설군이 뭐 한다?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예외. 그 대장의 기재상 변경 신청을 안 하는 것도 있다. 그래 놨어. 그 신청을 안 하는 것도. 그게 같은 호야. 같은 호. 그 같은 호라는 거. 자, 8번 여러분이 아는 거니까 8번 해봐요. 8번이 지금 무슨 시설? 주거 업무시설군이야. 자, 단독, 공동, 업무시설, 뭐 교정 이렇게 돼 있어. 자, 요것끼리 변경할 때는 어떡하라? 기재상 변경 신청하라 그 말이야. 그때
단독주택은 종류가 몇 개가 있나요? 4개가 있지? 그럼 요거끼리 변경한다. 이게 같은 호야. 이게 1호, 이게 2호잖아. 같은 호끼리 변경할 때는 바꿔봤자 무슨 주택이야? 단독이니까 변경 신청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자, 그럼 이제 단어 다시 한번. 상위군 변경은 뭐하라? 상위군 그러면 허가, 하위군 그러면 신고, 동일시설군은 기재상 변경 신청, 같은 호 그러면 그것도 할 필요 없음. 되셨나?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요까지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29개로 문제 좀 어차피 못 맞추는 거니까 맞출 수 있는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가서 숫자 낼 때가 있어. 숫자. 3번에 보면 우선 숫자만 확인해. 100하고 500 나와 있나요? 100짜리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100짜리 용도 변경 끝나면 뭐 받아라? 사용 승인 받아라. 그 뜻이야. 그 다음에 500제곱미터짜리 용도 변경할 때 설계는 누가 하느냐? 건축사 설계한다. 그 뜻이야. 다시 한번 100짜리 용도 변경은 뭐하라? 사용 승인 받아라. 500짜리 용도 변경 설계는 누가 하라? 건축사가 설계하라. 일단 그거가 됐죠? 그러면 이제 앞에 보는 거야. 100짜리는 허가도 있고 신고 대상도 있고 500짜리는 무슨 대상? 허가만 돼. 상식 이해됐나요? 100은 허가도 할 수 있고 신고되지. 500은 규모가 커졌지. 그럼 무슨 대상? 허가만 된다. 이 뜻이거든. 그런데 만약에 100짜리 신고 대상 제외 그러면 안 돼. 100짜리는 뭐도 되고 뭐도 돼? 허가도 되고 신고도 되고 500짜리일 때만 뭐만?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복수용도 인정 거기에다가 뒤에다 내가 하나가 빠졌어. 복수용도 인정은 같은 시설군 내 허용 이렇게.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 그러면 같은 시설군이니까 아까처럼 단독이나 공동 그럼 어떻게 돼? 같은 시설군이지. 거기서는 용도를 복수로 허용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가 2종 근생이야. 2종 근생. 그러면 자 학원 옆에다가 2종의 뭐 커피숍 하나 만들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 같이 해도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전혀 다른 용도는 절차가 필요해. 심의라는 절차. 근데 거기는 알 필요 없고 일단 복수용도 인정한다. 무슨 군? 같은 시설군.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허용해 주겠다.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모두 적합이 말 나와 있지? 그 말이 모두 적합한다는 게 무슨 시설군? 동일 시설군 내에서는 복수용도 인정한다. 원래 지금까지는 건축물의 용도는 한 개밖에 없어. 모든 시설별로 한 개밖에 안 주는데 복수 인정한다는 걸 새로 신설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은 단어 2개만 찾아보세요. 1번 가설건축물 무슨 허가야? 건축. 양괄호 2번 내려와. 가설건축물 무슨 신고? 그렇지, 축조.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가설건축물 건축이 나왔느냐 축조 나왔느냐 이 단어야. 건축은 뭐 받고 허가 받고 축조하는 것은 신고야. 그러면 허가든 신고든 존치기간은 모두 3년 이내야. 요까지만 이해하시면 돼. 존치기간 얼마? 3년 이내야. 그럼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봐. 자, 우리 시설이 결정고시 됐어. 시설이. 잘 기억해봐요. 2년 지났어. 2년이 지나도록 사업 안 했다. 그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안 했거나 또는 1단계 포함되지 않았다. 1단계 몇 년이야? 3년이지. 그럼 1단계가 수립 안 되고 3년 동안 안 하니까 몇 년간은? 3년간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그 동그라미 1번에가 국토개혁부 64조 시설부지 개발행위 이런 말 들어있나? 그게 그 내용이야. 그래서 국토개혁법이 안 되신 분은 이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두 기본만 건축은 뭐 받고 허가 받고 축조는 신고하고 존치기간 얼마? 그 정도만 해. 그 정도만 해도 기본 문제는 맞출 수 있거든. 자, 다음 장 넘어가셔서 오른쪽 페이지 보면 건축공사 절차 있나요? 그 절차 옆에다 페이지 적어보세요. 페이지 235.
그래서 그걸 시험에는 안 나와. 근데 이해하면 좀 공부하는 게 편하니까 내가 그거 써놓은 거죠. 자, 235 일단 넘겨는 봐봐요. 절차가 써 있나요? 그러면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내가 순서만 한번 할 테니까 봐요. 우리가 이제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고 한다. 누구? 건축주. 그럼 하려면 무슨 권 확보?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돼. 남의 땅에다 지으면 안 되잖아. 내 거에다 지어라 그 말이지. 소유권 확보. 그래서 건축 설계를 맡겨. 설계는 누가 해? 건축사. 우리 그래서 구청이나 시장, 시청이나 군청 앞에 가면 뭐 있어? 설계사 많지. 그게 바로 설계사들이 거기서 해야 되니까 그래. 설계가 끝나면 허가 신청을 해. 건축주가. 그러면 건축 허가가 나와. 자, 그 허가가 나오면 무슨 권리죠? 공사? 착공 권리 줄 거 아니야. 그럼 착공 권리 주면 착공을 해야 되는데 무슨 신고부터? 착공 신고부터 해야 돼. 여기가 지금 무슨 법하고 똑같아? 주택법하고 똑같잖아. 주택법도 승인받으면 무슨 신고? 착공 신고하고 공사 착공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건축법과 주택법은 내용이 똑같아. 허가냐 승인이냐 그 차이밖에 없어. 어차피 승인받아도 무슨 권리죠? 공사 착공 권리지. 그러니까 절차가 같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제 착공 신고 허가가 몇 번이야? 5번. 착공 신고가 7번이지. 요까지가 몇 년 안에? 아까 몇 년 안에? 2년 안에. 얼마 연장? 1년 연장. 요때 안 하면 허가 어떻게 한다고? 취소하여야 한다. 요 내용이잖아. 이해되셨나? 요거 정도는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제 완료가 돼서 사용승인 신청 몇 번? 9번. 그 다음에 10번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은 며칠? 7일 안에. 요렇게. 7일 안에. 그러면 이제 여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주택법 생각해봐. 주택법은 몇 년이었어? 5년. 1년 연장. 그죠? 안 하면 취소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자, 주택법은 요 7일이 아니라 며칠 나왔어? 15일 이렇게 돼 있었지. 그러니까 이런 걸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순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과정에 날짜가 나온다? 그럼 그런 개념을 좀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완료 쪽을 보세요. 완료 8번. 공사 완료는 누가 하느냐? 공사 시공자야. 시공한 사람이 완료해. 그럼 이제 감리자가 감리도 했겠죠. 그때 감리자들은 공사가 완료되면 감리 무슨 보고서? 완료했다는 보고서를 건축주한테 제출해야 돼. 그러면 건축주가 받아서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할 때 이제 무슨 보고서 뭐만 들어가?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 요게 들어. 요 과정만 좀 기억하고 하시면 돼. 요 과정만. 자, 완료됐다. 누가 누구한테 뭐 준다? 감리자가 건축주한테 감리 보고서 주는 거야. 감리 보고서. 그걸 받은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할 때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완료 보고서, 완료 도서. 다 완료자가 들어가야 돼. 완료 보고서, 완료 도서가 제출된다. 그러면 그거 보고서 검사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과정이거든. 그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앞에 가서는 뭐만 보냐면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204쪽 5번 건축물 사용승인 이 부분만 보면 돼.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건축주는 동그라미 1번 건축허가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이나 2번 건축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야. 그러면 일반 건축물은 무슨 대상 다 돼? 허가 신고 다 돼. 가설 건축물은 무슨 대상? 허가만. 요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요건 자주 물어봐. 사용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일반 건축물은 뭐뭐 허가했던 신고했던 다 사용 승인 받아야 돼. 근데 가설 건축물은 뭐 한 것만 허가 쪽만 사용 승인 받아. 그러면 축조 신고한 거는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이겠네. 그거 하나 차이야. 자, 그러면 이제 건축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완료 보고서하고 완료 도서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승인 신청한다. 그럼 2번 승인서 교부는 날짜 며칠?
7일 안에 서류 검사야, 현장 검사야?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해. 그래서 검사 실시해서 검사에 뭐 되면 합격되면 승인서 교부할 수 있다. 이외에는 안 봐도 돼. 다시 한번. 자,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신청한다. 신청할 때 서류 두 가지가 뭐 들어가?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를 넣어주면 허가권자는 받아서 며칠 안에? 7일 안에 서류하는 게 아니고 뭐를 해? 현장에 가서 검사. 그래서 합격이 되면 승인서 교부한다. 3번 사용시기 원칙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쉬운 말로 하면 건축물 사용하려면 뭐 받아야 돼? 사용 승인 받아야 사용한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예외 여기를 잘 봐야 돼. 이제 사용 승인서 교부받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놨어. 바로 7일 안에 승인서 교부가 안 됐다. 그럼 승인서는 반드시 며칠 안에? 7일 안에 줘야 돼. 근데 검사는 했는데 7일 지나도록 안 줘. 그럼 바로 사용해도 돼.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기간 정해서 뭘 받았다? 임시 사용 승인. 요거 받으면 승인서 교부 받기 전이라도 미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6번 임시 사용 승인은 맨 아래쪽 기간. 임시 사용 승인의 기간은 얼마로 한다?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아까 대형이 뭐야? 21층 연면적 합계 10만 그런 건축물이나 안반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뭐 할 수 있다? 연장. 자, 그 연장에다 밑줄 긋고요. 여기 봐봐요. 아까 연장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1회 그랬지? 그런데 임시 사용 승인은 횟수나 기간 제한이 없어. 유일한 예외 요거 하나야. 다른 거는 전부 횟수 몇 회? 1회. 근데 임시 사용 승인에 대해서만 횟수나 기간이 법으로 정한 게 없음. 그럼 2회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1회 아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근데 여러분 지금 자꾸 뭘 내냐? 요걸 낸 거야. 똑같이 2년짜리지? 임시 사용 승인도 얼마? 2년이고 요 허가 제한도 2년이거든. 그러니까 2년짜리에다 1회 한해서 1년 요걸 거기다 써놓은 거야. 그러면 틀렸다고 찾아야 돼.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고 그리고 내목표 3번을 보세요.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서 1번. 그 1번에 보면 양괄호 1, 2번 들어있나요? 그거 전부 삭제. 법 36조가 삭제가 됐어. 그러니까 내용 없어. 양괄호 1번. 아니 점 1번. 점 1번에 건축물 철거 신고 2번 건축물의 멸실 신고 있잖아. 요거 다 지워. 이제는 안 봐도 돼. 더 많이 없어지면 좋은데. 에? 머리 아픈 거 다 없어지면 좋은데. 자, 다음 장 넘기셔서 안전관리 예치금의 동그라미 2번만 체크. 그것만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숫자 나왔어. 안전관리 예치금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건축공사비 1% 요거 한 번만 출제됐어. 그러니까 나와도 이 숫자밖에 안 내니까 그것만 체크하시고 오른쪽에 3절. 자, 단어 건축물이 나왔어. 그럼 건축물이 나오면 항상 뭐가 필요해? 땅이 필요해. 그게 뭔데? 대지. 그리고 건축법상의 대지는 어디하고 붙어야 돼? 도로. 그러니까 앞으로 머릿속에 대지 그러면 다음에 뭐 나와? 도로라는 지문이 나와야 돼. 그걸 연상을 못하면 1번 문제 같은 거 출제하면 많이 틀려. 자, 1번 보세요. 양괄 1번. 대지와 인접 도로면 써놨고 내가 읽을 테니까 맞았는지 틀렸는지 대답하시면 돼. 대지는 인접하는 지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XJ. 다시. 대지는 인접한 대지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틀렸지? 그렇게 출제했어. 그러니까 대지 그럼 다음에 뭐 도로 그것만 알고 가면 안 틀려. 근데 이거 외워갖고 가면 시험 문제 틀려. 그러니까 대지라는 단어 뒤에는 뭐 나온다? 도로라는 말이 나와야지 다른 말 나오면 틀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냐. 그거 하나는 기억해야 돼.
그런데 왜 낮아서는 아니 되는가? 자, 이게 도로예요. 대지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건축구상에서 말하는 대지는 어디하고 붙어 있어? 도로하고. 근데 도로가 높아야 돼? 대지가 높아야 돼? 대지가 높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도로 면보다 낮아서 안 되니까 대지가 높게 있어야 돼. 자, 엊그저께 비 많이 왔어. 근데 비가 오는데 도로가 높으면 어떻게 돼? 집으로 물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학원 안 나오고 뭐 해야 될까? 바켓으로 퍼내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과정이니까 항상 도로면보다 어디가 대지가 높게 있어야 돼 이 말이야. 요게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제 다만 뒤에가 나오잖아. 대지 안에 배수의 지장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는 재배니까 이때는 낮아도 돼 그 말이겠지. 그건 낮아서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배수나 방습 때문에, 배수나 방습 때문에 도로보다 낮으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 근데 그런 조치가 취해졌으면 낮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 하나는 기억해야 돼. 다른 건 안 보시더라도. 그 다음 2번으로 내려와서 대지 안에 적용. 자, 거기다는 별표. 적용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돼.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주니까. 자, 원칙.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기타 필요 조치하라 이렇게 돼서 그러면 원칙을 낼 리가 없어. 왜? 지자체 조례로 정하니까. 그 대신에 조경을 안 해도 이걸 시험에 내는 거야. 조경 안 해도 되는 경우. 자, 동그라미 1번에 녹지, 9번에 녹관, 농자 한꺼번에 외워. 녹관, 농자 지역의 건축물은 조경해 안 해? 안 해. 이유. 녹관, 농자는 개발지역, 보전지역. 보전지역이라는 건 뭐야? 나무가 많이 있어. 그러니까 조경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에 가서 조경 안 해도 되는 거 하면 지역이 뭐 나오면 녹관, 농자가 보이면 조경 안 해 이러면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축사. 축사에 적용해? 안 하지. 그건 상식이잖아.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왜 안 해? 3년만 있다 없어지잖아. 그걸 생각해야지. 가설 건축물 몇 년? 3년만 있다 없어지는데 거기다 나무 막 10년짜리 이렇게 심을 필요 없잖아. 그리고 4, 5, 6 전부 뭐야? 공장. 숫자 외우지 말고. 숫자 상관없어. 그냥 공장이라고 줘. 숫자 줘도 상관없고 안 외워도 돼. 맞춰주니까. 그리고 7번은 상식이지. 대지에 뭐가 많아? 염분이 있는데 나무 심으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상식이고. 그리고 8번 물류시설. 물류시설인데 주상은 제외를 해놨네. 그럼 주상은 뭐 해야 돼? 조경해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서 물류 주잖아. 그러면 주거지역에 있는 물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경해야 돼. 그냥 물류만 나오면 조경 안 해도 돼. 이거는 방법 알겠죠? 자, 일단 지역 어디 나와? 녹관, 농자, 축사, 가건물, 공장 이 정도죠. 그리고 물류 나올 때만 주의하라. 어디? 주상. 주상 아니면 물류는 무조건 적용 안 함. 이렇게 해요. 자, 다음 장 가서 공개공지 확보. 거기도 별표. 재밌는 게 있어. 공개공지 안 나오잖아. 그러면 조경 나와. 조경 안 나와? 공개공지 나오지. 기분 좋을 때 2개 묶어서 한 문제 주지 또. 그러니까 이 2개는 좀 될 수 있으면 외우면 돼. 이건 외우면 맞추는 거니까. 자, 공개공지가 뭐예요? 그러면 셋째 줄에 가로 속에 뭐라고 돼? 공터 이렇게 써놨어? 공터? 그럼 여러분 혹시 백화점 주변에 가보셨어? 공터 있어 없어? 있지. 자, 등나무 좀 올리는 시설이 있고 의자 좀 몇 개 설치해놨지. 그런 게 공개공지야. 그래서 그런 규모가 큰 건물에는 좀 쉼터 같은 걸 만들어라 하는 걸 공개공지라고 표현해. 그래서 공개공지 확보하는 지역 어디에 왜 지역을 묻기도 하고 건물 묻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야. 자, 지역은 일반하고 준주거 지역이야. 그럼 시험에서 전용주거 이렇게 또 주겠지. 일반하고 준이야. 상업은 모두 다 돼. 상업은 4개가 있지. 4개 이름. 중심, 일반, 근린, 요통 뭐든 다 돼. 공업은 무슨 공업만?
준공업만. 바로 시험에서 요거 한 문제, 작년 한 문제짜리 이거. 다음 중 공개공지 확보해야 되는지 아닌 거 이렇게 묻지. 아닌 거 하나 넣어주겠지. 그 다음 2번. 확보 대상 건축물은 뭐예요? 아까 했던 거.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돼야 돼? 5천 이상인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그 다음에 업무 숙박이야. 근데 업무 대신에 아까 종합병원 그거 하나 구분하라고 그랬지? 그거 차이점이야. 다중하고 공개공지가. 그 다음에 반달거리번. 그럼 확보 면적은 어떻게 하나요? 대지 면적 10% 이하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1000제곱미터짜리 대지 갖고 있으면 자 이런 시설 바닥 면적 학교 5천짜리 시설 만들 때는 몇 퍼센트? 10%를 공개공지로 내놔야 된다 이 말 같아. 그러면 쭉 내려와서 맨 밑에 그 대신에 건축법이 완화시켜 줄 수 있어. 그래서 완화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규정을 완화해 주면 돼. 그러니까 땅 10% 내놓으면 뭘로 보상해 줘? 높이. 쉬운 말로 건폐라고 용적률은 높이잖아. 또 높이에 대한 그랬으니까 높이로 보상해 주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얼마만큼 완화되느냐. 용적률 1.2배 이하, 높이에 대한 1.2배 이하, 건폐율 1.2배 이하 있어 없어? 없죠. 완화는 3개 시켜줘. 3개 시켜주는데 세부적 기준에는 뭐하고 뭐만? 용적률과 높이 제한만 1.2배야. 건폐율은 안 줘도 되지? 뭐만 되면? 용적률만 주어지면 용적률에 의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따라서 가져오자. 자, 여러분 시험에 지금 2개가 나와. 그게. 자, 해당 지역에 적용할 용적률 50% 범위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 요걸 한번 어디서 배우셨지? 여기 어디예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야.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자, 해당되는 게 얼마인데? 용적률 50%. 요게 용적률인데 뭐도? 건폐율도 또는 용적. 그러니까 용적률이 들어가면 건폐율은 안 써줘도 따라다녀. 강화되면 강화, 완화되면 완화 이렇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용적률 몇 배? 1.2배가 나오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 똑같이 뭐 된다? 완화돼. 요건 뭐다? 공개공지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건폐율에 대해서는 숫자를 안 써도 된다 이 말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2가지야. 용적률이 강화되면 건폐율도 강화. 용적률이 완화되면 건폐율도 따라서 완화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2개 기억했다가 강화인지 완화인지 구분하셔야 돼. 그 다음에 네모표 2번 도로 이렇게 나왔네요. 도로 옆에다 무슨 도로? 소방도로. 건축법상의 도로는 일반 도로가 아니라 불 끄기 위해서 필요한 도로 이 뜻이야. 그래서 1번 도로의 정의에서 원칙 요거를 외워야 돼. 이해만 해갖고 이건 안 돼. 그냥 딱 숫자가 하고 내용을 외워야 돼. 자, 도로란 뭐하고 뭐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동시 가능이야. 가능하다. 그걸 가능으로 외우면 돼. 동시 가능하다 이렇게 외워야 돼. 보행이니까 뭐야? 사람이지? 그러면 자동차는 소방차. 그러니까 사람과 소방차가 동시에 다닐 수 있어야 도로라고 그래. 2번째, 그러려면 너비 얼마? 4m 이상인 무슨 도로? 통과도로야. 끝이 막히면 안 돼. 이 시간 이후로 도로 그러면 요 2개를 말해. 뭐하고 뭐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동시에 되고 동시에 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 4m 이상이고 끝이 막히면 돼? 안 돼? 안 돼. 통과도로야. 이해되셨지?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한 도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다른 말로 무슨 도로? 예정도로라고 불러. 예정이니까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도로도 도로로 본다 그 뜻이야. 왜 그래야 될까? 자, 지금 도로 만들려고 해놨는데 그 소유자가 건물 짓겠다고 허가 신청하면 허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줘야지.
허가해주면 어떻게 돼? 도로 만들 때 건물 철거해야 되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도로가 날 때는 미리 예정해서 만들어 놓으면 거기는 뭐로 본다? 도로로 보니까 절대 허가 안 해준다.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첫째, 각종 법률 이름이 쭉 나와. 법은 안 외워도 돼. 그냥 관계법령 그러면 돼. 관계된 법령 모두 다 돼.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에 관한 뭐만? 고시. 국토계획법 배울까? 국토계획법에서 도로 설치하려고 한다. 그럼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 결정하고 뭐 하면? 요거. 고시하면 이때부터 뭐로 봐? 도로로 본다 이 말이야. 결정고시만 했으니까 아직 만들지 않았죠. 그래서 각 법에 따라서 뭐만 해주면 고시. 고시 뜻이 뭐야? 알리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도로로 본다는 뜻이에요. 니은의 허가권자들이 그 위치를 지정 뭐하면 공고. 역시 공고도 무슨 뜻이야? 알려. 그러니까 고시나 공고야. 법에 의해서 고시됐거나 허가권자가 오늘 도로 난다고 지정해서 뭐만 해주면 공고만 하면 그 순간부터 도로로 본다 그 뜻이야. 그럼 예외는 뭐냐? 그 1번하게 해당되지 않은 것이 예외야. 자, 기억 1번.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그래서 예외지. 원래는 뭔데? 보행과 차량 통행이 동시에 되잖아. 그럼 차량 통행 안 되니까 예외라 그 말이지. 그럼 뭐만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 보행만 된다 그 말이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니까 뭐만? 보행만 되니까 예외다 그 말이지. 그래서 예외니까 4m 이상이 아니죠. 얼마? 3m 이상이면 돼 그랬잖아. 항상 두 개가 동시에 될 때는 얼마? 4m 이상. 그럼 두 개가 아닐 때는 그냥 3m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요약이 된 게 지형적 조건이 있나요? 그게 답이야 이제. 왜 차량 통행이 안 되나요? 지형적 조건 때문에. 그러면 지형적 조건은 급경사죠. 급경사니까 차는 못 다닌다 그 말이야. 근데 사람은 다니도록 했잖아. 그럼 급경사 사람 다녀 못 다녀? 다녀? 90도짜리야. 줄 타고? 그럼 이걸 봐야지. 계단식 구조로. 그래서는 사람은 다니게 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지형적 조건이 뭐야? 급경사면서 계단식이야. 그러니까 뭐는 안 되지만 차량은 안 되지만 사람은 다닌다. 그러니까 4m 이상일 필요 없이 얼마? 3m 이상이면 된다. 동그라미 2번 막다른 도로야. 그게 예외지. 원래는 무슨 도로? 통과. 한쪽 막혔으니까 예외다 그 말이지. 그래서 막다른 도로는 둘째 줄 길이와 첫 줄 끝에 너비하고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로 일어나서 이상이야 이상. 그래서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다. 그러면 도로의 너비는 얼마다? 2m 이상이야 이상. 그러면 10m가 초과돼서 35m 미만일 때는 얼마다? 3m 이상이다.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일 때는 얼마다? 6m 이상이다. 그런데 괄호 속에 도시적 아닌 읍면은 얼마면 된다? 4m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시험에서 묻는 게 이렇게 묻죠. 그럼 요거는 보행하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 그럼 맞아 틀려? 이거 틀렸다고 찾아내야 돼. 이것까지 되려면 무조건 얼마? 4 이상이 나와요. 4 이상.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 숫자를 묻는 게 아니야. 35 미만까지는 뭐만? 보행만 이걸 찾아야 돼. 그럼 이제 6m 이상이니까 뭐가 가능해? 여기 가능하죠? 근데 왜냐? 원래는 얼마 이상이야? 요게 원칙이지. 근데 6m 이상이니까 예외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왜 35 미만까지는 보행만 되고 35 이상이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되나요? 이거야. 자, 여러분들이 불 끈다고 생각해봐. 막다른 도로 35m 얼마나 돼, 여기서? 자, 여기서 생각해봐. 35m면 저기, 저 되나요? 그러면 소방관이 소방호스 갖고 가서 불 꺼, 못 꺼? 35m는 뛰어가서 끌 수 있어. 안 돼? 그지? 집에 가서 35m 뛰어가 봐, 오늘. 소방호스 갖고 가서 끌 수 있잖아. 35m 여기 기둥이라니까? 여기까지는 물 쏘면 가지. 근데 이제 막다른 도로가 35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100m짜리로 가정해봐. 그럼 소방관이 소방호스 끌고 막 뛰어가서 끄나?
안 되니까 들어가라 그 말이야, 소방차가. 그럼 소방차가 들어가면 4m면 되는데 왜 6m예요? 그러면 이게 필요하지. 불 끄고 어떻게 해야 돼? 돌려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6m가 필요하다 이 뜻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숫자가 우리 사람이 아니라 뭐가 불 끌 때 필요한 거 이 개념이라니까, 도로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방차가 불 나면 한 대만 달랑 가나? 자, 지휘차가 먼저 갈 거 아니야. 소방차 몇 대가, 몇 대 갈지 모르면 많이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불 끄러 갔다가 거꾸로 막 나오나? 못 나오지. 불 끄는데 야, 너 비켜, 나 나갈 거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돌릴 때는 얼마가 6m 이상은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야, 이게.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35 미만까지는 뭐만? 보행만. 그럼 35 이상으로 그러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 그게 답이야. 그게 답. 그 다음,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하고 상관없이 알고 있어야 돼. 왜? 중개업하려면. 응? 이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 그럼 시험에 안 내도 우리는 이거 배우는 거야, 이유가. 그 다음에 2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원칙. 이런 거는 꼭 알아야 되겠지. 시험 안 나와. 안 나와도 알아야 돼. 자,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뭐 해야 돼? 접해야 돼. 자, 접자 밑에다 건축물 출입. 접하는 이유가 뭐라고? 건축물 출입하려면 붙어 있어야 돼 그 말이야. 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얼마 접해야 돼? 2m 이상. 그럼 도로는 얼마야? 그렇지. 그럼 다시 4m 이상 도로에 얼마? 2m 이상 접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것만 외우고 하니까 시험에서 도로라는 개념을 모르면 안 돼. 도로 그럼 무조건 얼마? 4m 이상. 그러니까 4m 이상 도로에 얼마가 2m 이상이 붙어야 돼 그 말이야. 자, 다음 장 넘겨봐요. 자, 도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도로 그럼 무조건 얼마야? 4m 이상. 그때 여기에 대지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대지는 어디하고? 도로에 붙어야 돼. 근데 도로는 반드시 얼마야 돼? 4m 이상짜리 도로야. 그때 접한다는 말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말하지. 요게 얼마? 2m야? 2m 이상이야? 이상이지, 이상. 2m 붙으면 안 되고 2m 이상이 붙어야 돼. 여러분 차 갖고 있는 사람 단독주택에 차 집에 넣어야 돼? 밖에다 세워놔야 돼? 밖에다 세워놔? 맨날 주차 딱지 띄게? 들어가야지. 들어가면 최소 얼마? 최소 2m는 접해야지. 그래야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아니야. 이거는 기본적인 대지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지라고 생각해 봐야지. 그럼 여기도 얼마가? 2m 이상이죠? 요걸 말해. 자, 그럼 그림 다시 해볼게요. 4m 이상의 도로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 여기는 인도죠.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서 어디로? 건물에 출입하려면 붙어라 그 말이야. 그럼 가운데는 뭐가 될까? 그게 차도겠지. 그러니까 차가 다니고 양쪽으로 사람이 다녀야 돼. 이게 바로 기본적 도로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은 피해야 하고 소방차는 들어가서 불 꺼야 되고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돼. 그럼 한 번 더. 여기에 대지가 이렇게 있더라. 그럼 여기도 얼마? 2m 이상. 이렇게 대지가 있더라. 이것도 2m 이상. 그럼 무조건 이상이니까 뭐 3m나 4m 붙어도 상관없겠죠. 만약 그러면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런 대지가 있다. 그러면 건축물로서 대지로서 효용이 있어 없어? 이 상태는 없지. 왜? 맹지가 되는 거니까. 맹지. 이게 맹지란 이야기야. 그런데 대지라고 됐다는 것은 이쪽에 도로에 붙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아니면 또 이렇게 막다른 도로에 붙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겠지. 그러니까 대지 그 말은 어디하고? 도로하고 붙어 있는 거를 대지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다 하나 더 할게요. 지금 4m 이상의 도로는 거기에 도로 경계선이라고 써 있나요? 자, 거기다 이렇게 써보세요. 4m 이상의 도로는 도로 경계선이 무슨 선이 돼? 이렇게 써놔. 무슨 선? 건축선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땅의 소유자야. 그럼 건물 어디까지 지을 수 있어? 요 선까지 지어라 그 말이야. 이 선 넘으면 안 돼. 이 선까지 짓는다 해서 무슨 선? 건축할 수 있는 선이야. 다시 4m 이상의 도로는
도로 경계선이 무슨 선이다? 건축선이다. 기왕 공부할 때 한꺼번에 오른쪽에 나오겠지만 미리 여기다 해놓고 가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 예외로 보면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뭐에 지장 없으면? 출입 때문에 접하는데 출입에 지장 없으니까 접할 필요 없다지. 두 번째, 건축물 주변에가 광장, 공원, 유원지, 기타 법령에 의한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 허가권자가 인정했다. 그럼 그 공지를 뭘로? 통행료로 쓰겠다 그 말이겠지. 그럴 때는 접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새로 신설한 게 농지법상의 농막. 자,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 농막 지으려면 꼭 도로에 접해야 돼. 그러면 지어 못 지어? 못 짓죠. 농지가 무슨 도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농막만큼은 그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짓도록 허용하자 해서 신설해 준 거야. 자, 그러면 양괄호 3번에다 별표. 요걸 출제를 해, 이제. 기준에 강화한 연면적 합계가 2,000, 공장일 때는 3,000 이상의 건축물은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돼. 원칙은 얼마에 얼마 접해야 돼?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넓은 도로 6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것도 얼마? 4m 이상 접해야 돼. 규모가 얼마 되면? 연면적 합계 2,000, 공장으로 나오면 3,000. 그럼 생각해봐요. 공장이 3,000짜리가 있어. 화재 발생했어. 그러면 도로에서 막 불만 쏘면 들어가나? 이제 뭐 해야 돼? 소방차 들어가야지. 4m가 접했다 그 말은 뭐야? 소방차가 진입하도록 하자 그 말이지. 진입해서 불 끄려면 얼마가? 4m 이상이 필요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규모를 내면 요걸 내. 원칙은 내봤자 뭘 늘 내는 거고 항상 도로하고 접하는 문제 내면 연면적 합계 2,000. 만약 시험에서 공장으로 주면 3,000인 경우는 얼마짜리에 얼마 접한다?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한다. 이렇게 해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하도록 할게요.